자, 드디어 금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입니다.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코스닥이 0.04% 플러스,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네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8시 59분이니까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오늘은 뭐 자동차 또 이슈가 있어서 자동차 이슈. 네, GM에서 네. 만든다. 만든다? 현대차를 현대차. 반저렴해서 GM 공장에서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다인데 기사 내용 보니까 관계자는 관세 말고도 뭐 노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뭐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미국 쪽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돌아빠님도 현대차 날라간다. 명행 손들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죽어도 20만 원, 살아도 2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날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네, 현대차 그 가장 큰 이슈 같고요. 네. 네, 뭐 GM하고 이렇게 뭐 하기로 한 거는 꽤 됐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구체화되는 것이 관세 발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반응을 좀 오늘 좀 할 것 같습니다. 한알령이 오늘 연장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조선의 방사는 오늘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도. 반도체 삼성전자가 얼마나 하이닉스가 버티는지에 따라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만큼 빠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미국 다우가 많이 빠졌잖아요. 좀 선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0.1%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0.15%, 코스닥은 0.11%, 둘 다 약보합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는 3.5% 올라가면서 시작하고요. 21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집니다. 0.7, 0.9 이렇게 마이너스 찍고 시작하고요. 어제 2차 전지가 그나마 선방을 해줬는데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4% 플러스 37만 8천 원입니다. 현대차 기아 3.5%, 1.8%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오늘 네이버도 나쁘지 않네요. 네이버도 0.6%, 카카오도 0.6% 이렇게 시작하네요. 중요한 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방변 약세입니다. 어제 뭐 방사는 조금 선방했어도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8%, HD 현대중공업이 3.2%, 그리고 한화오션,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다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는 더 많이 빠지는데 마이너스 3%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랑 뭐 부품주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비스가 4.3%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좋죠. 3%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보합권이고 현대 글로비스가 5.4%로 가장 좋네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제철이 10%로 가장 좋고요. 글로비스가 5%, 모비스가 5%, 그리고 현대차가 3%. 요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제철은 그 관세를 우리나라가 부과해요. 네. 중국의 그 저가.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그 전부터 좀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제철주가 강세인 거죠. 그 조선주 약세에 그것도 빌미가 돼요. 그 철강 후판 가격 있잖아요. 이것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강이 좋고 조선은 안 좋고. 이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대형주는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가 낫네요. 알테오젠이 0.8% 오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0.2, 0.9 이렇게 오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상승하네요. 어제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서 이틀간의 약세를 딛고 오늘은 좀 상승권에서 끝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클래시스가 2%, 휴젤이 1.7% 이렇게 오르고요. 파마리서치도 2% 정도 오릅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흡프스프를 포함해서 여타 다른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윙, ISC, 솔브레인 다 약세권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세 아닌 거 하나 있어. 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 그래요? 좀 많이 오르잖아요. 오늘 또 오르고 있어요. 4%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그것만 군계 일학. 군계 일학이네요, 진짜. 그 중에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업종들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뭐 철강이랑 자동차 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반덤핑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철강주들이 별로 안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문배철강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도 좀 강하니까 요건 근데 이제 좀 가벼운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단기 급등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쪽이나 이렇게 좀 변수가 나온 것들을 얼마나 좀 길게 끌고 가볼까인 거고 어제 이제 중국 얘기하면서 뭐 철강이나 뭐 기타 다른 쪽도 이 경기 부양에 따라서 뭐 순환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생각보다 이제 엔터나 이런 쪽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좀 순환매로 봐야 될지 이슈가 좀 굵직한 게 나오면 나올수록 빠르게 좀 돌아가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위메이드 뭐 이런 쪽들 많이 빠지는데 이거 이제 STO가 법제화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또 이게 또 하반기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STO 쪽은 또 대거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명확한 것 같아요. 조금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은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 싹 몰리고 하니까 지금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초반에 이제 한 숟가락 전법으로 빠르게 할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보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뚜렷하게 산업군들이 조금 장초반부터 나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지가 될지 이쪽이 또 쭉 빠지면 분명 또 다른 쪽이 기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참 어제 한알려이었던 그런 종목들 오늘 다 마이너스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특징적인 거 있을까요? 그 아까 자동차 그 철강 말고는 아까 제가 어저께 제가 이거 참 내려가는 걸 제가 말씀드려서 자꾸 말씀드려서 좀 거시기 한데 저 올라가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 미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조선 그 리포트 있잖아요. 그게 쭉 이렇게 돌려보니까 저는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쭉 얘기다 보니까 공감대가 상당히 있어요.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맞을지는 시간이 지켜봐야 되지만 논리나 아니면 그 구성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제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처럼 여파가 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미국보다는 덜 빠질 걸 같긴 합니다. 네. 왜냐면 더 빠지면 일단 또 저감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를 지금 6월에 하는지 마는지 완전 반반 치킨이 됐어요. 오늘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는 9월이 아니고 6월에 할 수 있다고 약간 올라갔어요. 국채 금리가 오히려 약간 내려갔어요. 그건 파지티브한 거죠. 근데 미국의 경기 자체가 월마트를 포함해서 안 좋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막 손재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미국 똑같은 거 뭐냐면 오늘 팔란티아가 또 빠졌거든요. 어제 10% 빠지고 무슨 얘기냐? 미국 또 높이 올라간 주식은 내려 맞아요. 핑계만 주면은. 우리도 약간 많이 올라간 거에 핑계를 주면은 내려 맞는 것이 하루에 안 끝날 수 있다는 거를 인디케이트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가 조금 초반에는 조금 안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 쪽이 그렇죠. 좀 세네요. 중국산 후판에 38% 관세 매겨야 된다라는 예비 판정. 철강업계 숨통 트일까? 한두 달 내에 예비 관세 부과 조치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오늘 전반적으로 동국제강이 많이 오르죠. 한번 보세요. 동국제강, 15%. 부국철강, 문배철강, 포스코스틸, 넥스틸, 동양철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현대제철보다 많이 오르잖아요. 네. 동국제강이
상당히 생각보다 후판으로 그 중국 대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제철보다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 초반장? 미국이 좀 그래도 조정이 나왔던 거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뭐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입니다. 좀 한번 쉬어갔다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게 삼성전자랑 주도주들이 빠지면서 순환매가 도니까 이게 같이 가면서 순환매가 돌아줘야 지수가 단단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좀 지수가 빠질 확률을 배제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지수보다는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바텀피싱 밑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 와 하고 막 올렸다가 키높이 맞춘다 뭐 이랬다가 또 차익 쫙 나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좀 이 매매를 만약에 지금 이런 빠른 순환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오늘 같은 거 하루 그냥 보내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쫓아갔다가 만약에 물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초반에 빨리 쫓아가서 빨리 상승분을 따라갔으면 다행인데, 좀 올라가는 듯해서 막 VI에 따라갔다가 뭐 물리면 4, 5% 그냥 하루 만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농사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철강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는 과거부터 그 트럼프 1기 때 철강 쪽 진짜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뭐 그때 금강철강이랑 뭐 이런 애도 엄청 많이 움직였어요. 문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는 항상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진짜 짧게 하셔야 돼서 이 트레이딩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물리면 뭐 6개월, 1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단기적인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잘 못 잡는다고 하면은 그냥 뭐 보내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뭐 오늘 뭐 이제 팔란티아나 이런 것들은 두 개의 이슈로 빠졌잖아요. 대주주 매도랑 이제 국방비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또 바꿔서 보면은 오늘 또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나쁘진 않거든요. 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가 자꾸 태클을 걸고 있긴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내 것이 안 돌아온다라고 또 리포트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역순으로 오히려 엔비디아가 요즘에 또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오픈 AI 가입자 수가 4억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결국 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질 거니까, 그런 큰 묵직한 플로우를 따라서 뭐 눌림 매수로 하시던지 아니면 그쪽 라인을 계속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왜냐면 주식 어차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또 손바뀜이 나오고 나면 또 이제 이슈가 생기면 또 올라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이게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면 항상 확률상 실패가 생기고 거기서 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조금 묵직한 쪽으로 가 있는 게 조금 매매하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토리 좋은 기업. 어제 뭐 휴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리포트 되게 좋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역별에서 정별 바뀌면서 다시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직전 고점만 뚫으면 진짜 세게 갈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뭐 리포트발 스토리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튼 뭐 투자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코스닥이 0.44% 플러스 양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쏠리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는 역시나 오늘도 조선주 플러스 변압기 플러스 저거 뭐시기냐 방산 쪽 LIG 넥스원도 한 1% 빠지니까, 요런 쪽이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데에도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딱 중심 잡고 올라갈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률 1위가 금양 13%,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포스코 DX,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 뭐 현대제철, 뭐 이런 쪽, 그리고 좀 중소형주 요런 쪽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고, 뭐 하나 딱 중심 잡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힘겨워하는 듯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3% 넘게 올라가가지고 기대감을 키우다가 지금은 0.7% 플러스로 내려왔습니다. 204,500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중형주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SL이 13%로 가장 좋고 그리고 뭐 DI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일부 2차 전지 종목 그 정도. 요 정도. 맞습니다. 네, 요 정도. 섹터적으로는. 네. 요 정도. 요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확실히 약하죠. 부족이죠. 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코스피는 지수가 가는 게 아니면 코스피 쪽보단 코스닥을 노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여기 코스닥 대형주 올라가는 것도 대중 없습니다. 포스코 엠텍, 테크밍, 휴젤, FST, 레인보우 로보틱스, 덕산테코피아, 차바이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뭐 하나 딱 중심이 돼서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이슈 있는 애들 노리자 약간 요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뭔가 저렇게 좀 약간 수급이 흩어진 느낌?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스프레드가 잘 되는 건데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돼야 되는데 약간 정체되면서 스프레드가 잘 돼도 이게 섹터로 뭉태기로 스프레드가 잘 되면은 이제 조금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네, 지금은 그렇죠. 뭐 사실은 연속성이 이게 있을까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더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뭐 저기 뭐냐 수급이나 수급도 오늘 약간 약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부정적인 확률이 높은 게 일단 미국 증시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고 얼마나 나스닥이 0.9 정도? 네, 좀 몰려서 마무리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집중해서 봤었던 거는 월마트가 한 6%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 이게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 멘트 중에 관세에 대한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 같이 실적 굉장히 좋고 이렇게 막 리포트도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던 기업인데 그 기업이 그렇게 가이던스를 꺾을 정도면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우리 지금 관세 생각 안 하고 막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예상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일단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엔달러를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149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엔화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지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갑자기 뿡 등장하면은 너네 많이 올랐지? 뿅망치 뿅 이거 한 대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덜 먹더라도 관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물금이 없는 그 상황이 우리나라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도 현물금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금이 뭐 최근에 좀 다 여러 가지 매체에서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음모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환율 변동이나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108에서 106대로 떨어졌는데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요인들을 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부터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 6개월 뒤에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그 데이터가 세부 항목을 보시면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어오는 게 느껴요. 이게 매달 체크를 해보시면은 느껴지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시간씩 하던 애들이 3시간밖에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분명 신규 주문과 출하 부분 그리고 노동시간이 준다라는 건 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한 대 얻어맞지 않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피랑 코스닥은 흐름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대형주가 안 좋고 소형주가 좋아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456대 374 뭐 이런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좋고 중형주 소형주가 재미없어서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똔똔입니다. 700개대로 똔똔 이렇게. 근데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상승하는 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다들 서로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제약바이오 몇 개, 로봇 몇 개, 반도체 소부장 몇 개, 2차 전지 몇 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미용 의료기기 몇 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로 모이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포스코엔텍이 8%로 가장 강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윙이 7.8%, 이렇게 좀 오르고, FST도 5.6%, 레이크 머티리얼즈 3%, 뭐 대주전자재료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솔브레인 홀딩스 2%, 이런 중형주, 소형주는 재미없고, 코스피는 대형주가, LS 일렉트릭이 5% 빠지고요. 하나오션이 3.7%, 한국조선해양이 3.6%, HD 현대중공업이 3.6%, 삼성중공업, LS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로템은 오르고 LIG 넥스원은 하락했었는데, LIG 넥스원이 그래도 조금 말아 올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조금 차트가 좀 무너지지 않는 거는 방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롯데는 플러스권이던데 오늘 2% 정도 올라가네요. 그래서 방산만 조금 버티고, 저기 뭐냐, 이 조선 쪽은 차트가 아예 좀 무너진 애들이 좀 많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삼성중공업 빼고, 삼성중공업은 뭐 오른 게 좀 덜 하니까. 근데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보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밀리고 있고, 변압기는 아직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이닉스도 1.4% 빠지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4% 빠지고. 자, 요 정도로 할까요? 9시 20분인데 지금 초반장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1,100억 정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1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15억 정도 매수. 조금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장이네요. 이따 10시, 11시, 2시 요때 어떻게 색깔이 또 한번 바뀔지, 이런 장에서는 10시, 11시, 2시 요때 이제 수급이 딱 변하면서 시장 색깔이 확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 산업적으로 확 바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는데 또 이제 점점 매매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좀 쉬는 것도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산업적으로 진짜 기민하게 우리나라 국장 스타일 있잖아요. 빠르게 순환매 이슈 나오면 빨리 조인해야 되고, 뭐 신용이나 이런 거 과하게, 신용미수나 이런 게 과하게 들어와서 급등 나오면 그런 거에서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틀 동안 털었다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막 생각하면서 막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내가 좀 많은 경험치가 없으시면은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게 답이에요. 너무 급해지면 항상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순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나올 확률이 높고, 원래 그런 맥을 또 이제 명예커가 되게 잘 짚어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근데 장은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 상태로 흐름은, 네. 등락은 조금 더 빠지거나 뭐 약간 반등할 수 있지만은, 네. 흐름은 특게 바뀔 만한 거 없고,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환율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150, 151 그 무너지면은 그거 한번 다시 되새김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그 금리 있잖아요.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잘 그냥 아주 절묘하게 4.5에 딱 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발로 이슈가 빨리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그게 풀릴 것이냐, 4.5가 방향을 어떻게 튈 것이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것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요거랑 그거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4.5하고 149, 150 같이 보시면서 뉴스를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빙다리님께서 반도체 모건 스탠리가 또 입 털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디램이랑 낸드 쪽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이 리포트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나보네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네, 가짜 상승이다. 가짜 상승을 따라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24분 지나가지고요. 두 분의 이제 자료를 보면서 오늘은 초반장이 조금 살짝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좀 캐주얼하게 토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만 할게요. 괜찮죠? 아유 그럼요. 네. 편하실 구두 좋아하세요? 구두? 구두. 신는 구두? 그렇죠. 좋아하죠. 아. 뭔가 구두도 좋아합니다. 구두도 좋아하고 구두도 좋아하고. 구두? 구두가 뭔데? 구두 게임? 말해야 되니까 구두.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구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통화정책 구두 게임, 맞아요. 타월의 구두 게임, 네. 그리고 신는 구두가 또 예뻐야 또 다른 데 가서 미팅도 잘하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구두가 망가지면 문제는 뭐냐? 너무 비싸. 비싸요, 맞아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3, 40만 원 좋은 건 다. 아유, 50만 원. 좋아져. 난 그 이상 못 써봐가지고. 저기 한 600만 원짜리도 봤어요. 나보다 20배 보니까. 아니 이탈리아 가니까 있더라고. 백화점에. 근데 이제 저는 못 신죠. 저는 이제 사실 이것도 비싼데 여러분은 가져가시라고. 얼마에? 제가 락포트 남성 구두 14만 4천 원짜리를 7만 9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락포트 구두. 자, 걸라 아무거나 걸라. 구두. 갑자기 그것만 안 했으면. 네, 딱 좋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저희가 일단 싸게 파는 게 1등. 두 번째, 제가 신어봤는데 락포트라서 락포트가 원래 편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락포트만 신으셨었는데 운동화 신은 것만큼 편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편해요. 그래서 구두를 하루 종일 신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구두가 항상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고 근데 이건 포멀하게 나왔는데도 굉장히 편해요. 편하지. 한번 보세요. 바닥도 편하고 그리고 이거 뭐야 가죽도 편하고 바닥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스판이 좀 있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 종일 신는 구두, 운동화 같은 구두, 요게 14만 원짜리 굉장히 좋은 락포트 구두인데 예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깔끔하잖아요. 딱 예쁘죠. 네, 딱 정장 구두. 요거를 14만 4천 원짜리를 저희가 79,900원에 락포트는 인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락포트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이거의 장점을 찾았어요. 장점? 저는 이게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네. 발 볼이 좀 넓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뉴발란스 막 이런 걸로 신발을 사야 되거든요. 작은 건 안 들어갔는데 여기가 옆에가 좀 넉넉하네요. 네. 구두도 예전에 많이 신었었는데 여기가 좀 넉넉한 분야가 있고 여기 얄쌍한 게 있어요. 맞아요. 나이키는 주로 축구화가 얄쌍해요. 네, 근데 요 구두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구두의 핵심이죠. 보기보다 부드러워. 그럼요. 보기에는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네. 이름도 잘 지었네. 락포트.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여기 이제 저는 맨날 쓰레빠만 신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난 맨발로 다니는 줄 알았는데. 거의 맨발로 다녀요. 호주에서 맨발로 다녔어요. 호주에서는 신발 안 신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날씨가 좋은 게 아니라 잔디가 많아서 잔디. 거기에 막 가시도 많고 그런데 굳은 살이 이만큼입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네. 네. 그리고 윗도리 안 입는 사람도 많고. 43도 막 이러니까. 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락포트 신어야 됩니다. 거의 교과서예요. 하나씩 그냥 의무적으로 산다고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포트. 자, 블랙이랑 브라운 기본 사이즈랑 와이드 사이즈 선택 가능하고요. 발볼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급 소재, 소가죽이 겉에가 소가죽,
그리고 안에가 양가죽. 네. 겉에는 양가죽은 가죽이 얇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처가 잘 나요. 그래서 겉에는 소가죽으로 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하고. 나름대로 부드럽고 견고한 내구성. 자,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무슨 신발이냐? 나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주식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하면 개장 시간 몇 시입니까? 항상 뭐 와치해야죠. 개장 시간 질문에 답. 네. 개장 시간 몇 시냐? 그걸 와치를 해야지. 9시. 9시. 그렇죠. 예. 네. 9시. 폐장 시간은? 폐장 시간은 3시 20분. 3시 반. 우리 클로징벨 들어오시는 시간에 3시 20분부터 하셔야지. 간단한 대답을 항상 이렇게. 3시 20분. 3시 20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텐디 시계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놀라지 마세요. 다이아가 박힌 클래식 명품 시계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클래식 명품 텐디 시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쁘다. 천연 다이아몬드 1피스를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모든 제품에 다이아몬드가 한 개씩 세팅되어 있고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색상은 블랙, 블루, 화이트, 그리고 여성용은 블랙, 화이트, 로즈 골드 이렇게 해서 선물용 쇼핑백 그리고 보석 감별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시계 딱 좋죠. 여성용이게? 남성용. 멋있네. 네. 괜찮아. 그래서 마 텐디야, 텐디야, 아나 뭐 좀 지나 텐디다. 네. 텐디 가온나 다 멋있어. 오, 기가 막히죠. 시간을 맞춰버렸어요. 이 시기는 이제 제 겁니다. 텐디. 근데 원래 메탈 시계가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메탈이 이게 되게 묵직하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세이코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탁 차면은 이게 뭔가 이게 기세가 막 느껴져요. 근데 가볍습니다. 약간 가죽 밴드 착용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가벼워요. 저도 메탈 시계가 몇 개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이아가 여기 꼭다리에 있는 거구나. 네. 요게 저희가 47만 400원. 그 정도 되겠지. 네. 근데 99,000원. 99,0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텐디 다이아라인 클래식 시계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47만원짜리를 99,000원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로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코스피가 네. 0.3%, 코스닥이 0.4% 뭐 이렇게 엇갈린 흐름인데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아침엔 투자팀에서 요거 시황을 할 때는 좀 색깔이 바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때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대응하는 시간. 어제도 하락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하락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항상 저처럼 고점에 사면은 3%밖에 못 먹고 팝니다. 왜냐? 무섭잖아. 그게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네. 먼저 하시고 싶은 자료 오늘 어떤 거 해주실까요? 글쎄요. 일단 뭐 가벼운 걸 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잠깐 해볼게요. 야, 일단 반도체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한번 볼까요? 네, 그 세미콘 코리아가 지금 반도체 그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오늘까지네요. 내일 오늘까지 맞죠? 거기서 하는데 그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이 가트너라고 있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된 회사예요. 거기서 전망을 준비한 걸 보였는데 큰 그림에서는 26년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27년에는 사이클상 내려갑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D램과 낸드, 세 번째 있죠? D램과 낸드는 올해 매출 증가하고 내년도도 뭐 오케이인데 27년부터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맞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쪽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낸드, 올해 1분기 낸드는 빠지지만 공급을 줄이고 있고 감산을 하거나 투입을 줄이다 보니까 가격은 결국에서는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나중에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 모건 스탠리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지금부터 개선된다. 내년까지 간다. 근데 27년은 조심하자. 이런 투입니다. 그리고 우리 HBM이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그 엔비디아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2단이에요.
이 층을 높이는 게 어려워 이게. 네. 올리면 이게 자꾸 찌그러들어가고 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위 16단이 중요하고 이 다음 16단이 뭐냐면은 HBM4에 또는 4E에 나올 건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원시 공정을 6월까지 성공을 하면은 아마 내년도에 이 16단 HBM4를 공략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대등해진다.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16단까지를 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데 한 번 더 간답니다. 20단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난이가 아주 하여튼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7년 초반까지 간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건다고 본다면 장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선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흐름대로라면 내년도 중반, 내년도 최소한 이맘때까지는 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디케이션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일단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로님의 헤드라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먹는 광고가 아니어서 먹는 얘기를. 먹는 얘기 좋다. 네. 횟감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광어 안 돼. 광어랑 우럭이. 안 돼. 우럭도 안 돼. 네, 키로당 무려 17,500원? 이거 거의 돔 수준이거든요. 네. 참돔이 키로당 15,000원, 2만원 해요. 네. 원래는 광어랑 우럭은 키로당 뭐 이제 키로당 좀 쌌는데 아무튼 이게 많이 이게 도매가니까 엄청 많이 높아진 거예요. 왜요? 55%. 왜냐면 이게 여름철 폭염으로 양식장에 있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사실 회를 잘 안 드시잖아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원래 회 진짜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또 수산물 가격까지 또 껑충 요즘에 달걀 가격 엄청 비싸고 채소 엄청 비싸고 채소 비싸고 김치는 이제 금치라고 불려요 요즘에. 네, 엄청 비싸졌고 이제 수산물까지 식당에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먹어야 돼? 마라탕? 마라탕은 여전히 싸요. 마라탕 싸요? 마라탕 비싸던데. 마라탕도 그 그램 100g당 가격이 높아지긴 했더라고요. 네, 저는 출리 갔는데 아니 안 오른 게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쌀만 안 올랐나? 쌀값만? 쌀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네, 유일한 품목입니다. 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3프로에서 그 마니커, 그렇지. 뭐 닭고기 이런 거 좀 싸게 초초특가로 팔면은 그때 이제 쟁여놓고 그걸로 버텨야지 뭐. 맞아요. 예전에 그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보릿고개 때는 굽느라고 그때 진짜 막 땅에서 그냥 뭐 집신도 풀어가지고 그거 막 먹고 그랬어요. 그 꿀꿀이죽처럼 끓여가지고 세대를 건너뛰고 트랜스젠더한 먹고 있으면 이렇게 연기 올라오고 호랑이 막 슬금슬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릿고개 넘듯이 버텨야지. 뭐. 이 얘기를 너무 심한 것 같아. 이 얘기를 김열용 본부장님이 하셔야 좀 이렇게 와닿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 저도 못 느꼈죠. 아유 저기 강동구 옛날에 엄청 그랬어 소달구지. 다만 저건 있어요. 저 시대는 보리잖아요. 네. 쌀밥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도시락을 쌓아오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렇죠. 고봉밥으로 이렇게. 아니 도시락 쌀 때 검사를 해. 그렇죠. 그 난로 위에 올려놓죠. 그러니까 보리 비율이 있어야 돼. 없으면 혼나. 그렇죠. 정부 시책에 어긋난다. 그렇죠. 70년대는 그랬습니다. 웃기니 짱구였죠. 어쨌든 보릿고개를 좀 같이 네. 견뎌보자. AI 시대 보릿고개 네. 견뎌보자. 어울리지 않는다. 네. 다음 뉴스는 그들이 돌아온다. 드디어 미국 증시로 떠났던 원정군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미국 증시에 대한 거래 대금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월간 금액이. 그래요. 절반이나 줄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요. 우리나라는 고가 뚫었습니다. 200조. 와, 뭐 엄청나게 뭐 거래를 그냥 막 어마어마합니다.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신용잔고 늘며 비투 과열 조짐. 그래 뭐. 예, 요것도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막 머니무브다라고 해서 최근에 지면 신문에 자금 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리나라는 신용잔고에다가 비투 과열이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몇 조인지 또 단기 충격 나왔을 때 어느 정도에서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은 요 지지선이 깨지면 좀 위험하겠거니 라는 거에 대한 좀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늘면서 시장이 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근데 그렇죠. 당연히 뭐 서학개미가 돌아온다면 고객 예탁금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총알 충전해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뷰티, K푸드 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매경에서 이게 지면 신문에서 3개 정도가 나왔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K푸드, K뷰티, 뭐 의뢰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한테 많이 맡긴다. 그래서 이 지면 하나에 되게 크게 이제 기사 한 3-4개씩 있고 이건 또 뒷변에 나온 건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좀 도와준다라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 삼양식품 이런 거 되게 잘 가고 있잖아요. 먹는 거. 오리온도 어제 또 좋은 리포트 나왔고 그래서 먹는 것 쪽이랑 뷰티 쪽은 또 한한령에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 번은 좀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거는 어떠실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월마트 이건데 요거는 한번 가이던스 정도는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CF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는 최대한 좀 꺼주시고요. 광고 있었어요? 네. 광고는 꺼주셔야 됩니다. 광고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광고가 나가면 안 돼. 제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9시 40분 시장으로 돌아오면 코스닥이 0.4% 상승, 코스피가 0.46% 마이너스. 어떻게 좀 이렇게 떨어질 때 노려요? 전략적으로? 본원님은 안 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2,600 초반에 간다면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죠. 2,641 오늘은 이렇습니다. 좀 더 빠지면 좀 더 빠지면 노린다.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렇게 감적으로 느끼고요. 건 없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가끔 보여주는 아까 휴젤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 이런 거 방어적이라는 게 다른 주식을 팔라는 게 아니고 이미 채워놨으니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나올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방향이 틀릴 것 같아요. 뭐 환율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거는 그렇다 보고요. 가장 큰 건 제가 그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세안, 예산안 승인을 위한 미국에서 의회 통과가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대통령 그 탄핵 선고안하고 비슷해요. 3월 11일, 14일 사이에 미국이 그 예산안 통과가 하원, 상원이 해야 돼요. 네. 그게 감세안이 들어가는데 그게 잘 되면은 그 관세에 대해서도 좀 방향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아니고 3월 말에 관세를 일찍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산안 통과되고 뭐 지출 줄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부채 한도 높이고 기억나시죠? 4조 달러, 4조 4천억 달러. 이것이 3월 언제입니까?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날 미국이 임시 예산안 통과가 되는 기한이에요. 3월 14일이. 그때까지는 좀 이런 식의 주고받고 하는 뉴스 플로우에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방향이 서 있다면 그때 나쁘지 않다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죠. 근데 많이 갖고 계시면은 그 속도를 서두르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일단 정중동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지금 9시 35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 1위는 SK하이닉스가 413억, 삼성전자가 3위 100억, 두산에너빌리티가 2위 134억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53억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는 포스코홀딩스가 140억, 하나오션이 100억, 현대모비스가 74억, 신한지주가 68억 뭐 요 정도로 잡히고 있네요. 요 종목 중에서 코멘트 해주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빌, 현대중공업 요게 순매수는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순매도 두 번째 것도 순매수, 하나오션 다 순매도. 매도부터 얘기해, 매수부터 얘기해. 아니야, 하나만. 하나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를 많이 반도체를 매긴다 항상 얘기했지만 혹시 모르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거는 남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거라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빠질 때도 있는 거죠. 오케이. 보노님은? 저도 비슷합니다. 삼성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아직도 모건 스탠리랑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네, 그들은 틀렸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원이 옳았다. 아니 제가 옳은 게 아니라 이미 이고환신 효과가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레거시가 전혀 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시각은 저는 그들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뭐 적어도 그들이 강조했었던 것만큼의 그런 레거시가 더 안 좋아질까? 그들의 스탠스가 있잖아요. 그거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일 빠지는 거는 저는 미국 증시가 이제 좀 고가 논란 또 관세 부분에서 약간 차익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처지는 게 매크로적으로 또 뭐 패시브 수급이나 이런 걸로 삼성전자를 때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뭐 그 프로그램 빗자익 순매도도 11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 그리고 지수가 눌리려면 어쩔 수 없으면 삼성 하이닉스 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눌림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눌림이 조금 더 과하게 내려와서 또 매력적인 구간이 오면은 또 부담에서 물량을 모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아까 월마트 그거는 그 CFO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그 관세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을 좀 낮추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안 좋았던 거는 뭡니까? 매출 성장률은 3에서 4%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기대했던 게 4점 몇 %였어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EPS 성장률은 원래 시장에서 작년에 한 9.6% 올랐는데 올해는 한 4.5% 정도는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포캐스트에 아까 분원이 얘기했지만은 말은 관세가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걸 와치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네. 자기네가 주는 가이던스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가이던스가 리바이스 다운 될 수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코스코도 빠진 거거든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그거랑 IT 반도체 주식이 같이 빠지는 건 다른 건데, 이 말씀드립니다. IT 같이 빠지는 거에 인디케이션이 조금 줬던 건 뭐냐면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았어요. 그 에코노믹 리딩 인디케이터가 101.5인가로 나왔는데 100 넘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지금 6개월째 지금 하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전월 대비해서 빠진 거, 그 다음에 뭐 지수들이 산업 지수들이 빠진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더 중요한 지표는 뭐죠? 더 중요한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예요. 그게 3월 2일 날 나옵니다. 우리 쉬는 3월 날 2일 날. 3월 1일 날 나오는데 1일이 우리 쉬는 날에서 우리 2일 날이 우리 휴일이잖아요. 2일인가 안 나올 거예요. 1일인가 2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경기에 대한 거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IT 수요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만약 지금이 안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판단하려면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판단까지 확대하는 건 좀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라고 하셨죠? 다음 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약간 오늘하고 다음 주 초반이나 뭐 네. 나오기 전까지는 소강 상태? 네. 1번 너무 각도가 딱 가파르게 단기간에 너무 바짝 당겨서 올려놨고, 삼성전자가 59,000원 뚫고 가는 거를 언제 봤습니까? 그렇게 올려놨고, 오래간만에.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뭐 세 번째로는 미국 증시 빠졌고 이러니까 약간 일단은 쉬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어제 오늘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 주말 동안에 무슨 뉴스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약간 좀 쉬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뭐든지 싸게 살 수도 있고. 어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노님은 하반기를 얘기하니까 사실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고 그냥 상반기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부터 한두 달 정도 뒤 정도의 상황까지, 초여름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죽지 않았다. 요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하반기랑 계속 비교를 하는데 제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초반에 지금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지났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분위기는 살려서 계속 일단은 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순환매 돌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모르나?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뭐 순환매는 계속 돌겠죠. 순환매는 도는데 지수 볼륨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일단은 그 통계적으로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분위기가 좀 좋아요. 근데 이제 4, 5, 6 가면서 좋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4월에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때쯤 되면 엔화가 또 얼마나 강세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엔화가 계속 강세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기술주들이 한데 얻어맞으면 지수는 꽤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요번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뭐 2700, 800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관신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좀 단단하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네. 뭐 그때쯤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모건 스탠리도 약간 좀 항복을 하면서 좀 스토리를 바꾸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까지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또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좀 견조하게 또 바뀌는지 지금은 여전히 반도체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변화들. 근데 제가 이제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수산물 올라간 거, 최근에 뭐 배추값 올라간 거, 그 다음에 20대부터 뭐 50대까지 쓸 돈 없다, 뭐 서울부터 제주까지 뭐 쓸 돈이 없네요,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기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또 수원인가 거기서 또 집단 경매 터졌잖아요. 110채, 뭐 150가구인가 뭐 한 방에 터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는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걔네들이 내려오면서 다른 애들이 계속 올라갈 만한 사업적인 내용들이 뒷받침이 될까? 반도체가 안 올라오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가 막 엄청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뭐 스토리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엔 바이오가 또 핵심인데 바이오도 지금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불안하다라고 하면 국채 수익률이 분명 좋지 않을 거고 그럼 바이오도 개별주 중심으로 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수를 땡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조심을 어쨌든 간에 조금은 신중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9시 50분 지나가고 있어서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보고 그리고 또 시장이 살짝 정말 살짝입니다. 살짝 반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이따가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락포트 이거 신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었어. 지난번에 제가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팬티 입어달라 그래서 입었는데 아예 안 팔려가지고. 안 팔렸어요? 네. 근데 팬티랑은 좀 달라요. 팬티랑 달라? 달라? 팬티는 너무 거대하니까 좀 쉽지 않았고 신발은 또 샤프하니까 한번 보여줘요. 너무 거대하니까? 약간 팬티 제가 위에 입고 좀 괴리감을 좀 느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옆에서 외국 사이즈냐? 옆에서 직관했으면 샀을 텐데. 아 그러면은 이게 화면하고 차이야. 압도돼서 못 움직이죠. 아 그런가? 네. 이 사이즈가 맞으면 내가 신어줘. 신발을 그러면 제가 신으면은 사실 수 있어요? 살 것 같아요. 사요, 진짜. 알겠어요. 일단 신었는데 너무 싸 14만 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료 다 하고 끝나기 전에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일단 그 전에 비슷한 걸 얘기할게요. 저는 2,650 제가 갖고 있는 그 예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3월 우리 저기 뭐죠? 탄핵하고 탄핵 선고하고 그다음에 3월 11일 예상인데 3월 11일 전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14일까지 3월 11일 전후. 그다음에 미국의 임시 예산안 기한 3월 14일 그 전 그게 나오기 전까지 6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봅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지면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크게 문제 없이 흘러가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비중을 7대 3이 아니고 6대 4나 5대 5로 삼성과 하이닉스 동급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 돈이 많잖아요. 네. 하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숫자 한번 봐주실래요? 487, 479. 이게 뭘까요? 열심히 또 치신다 또. 487, 479.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487대 대 479대입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뭐지? 람보르기니 판매됐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팔린 개수가 이탈리아에서 람보르기니 판매 대수보다 487대 479대로 19대가 8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7이 우리나라고 그렇죠. 479가 이탈리아. 네. 람보르기니 판매 대수. 저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지. 돈 많은 사람. 이탈리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세죠. 훨씬 센가? 이탈리아 뭐 있어? 다 지금 옛날 이탈리아. 몇 천 년 전 이탈리아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도 많으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근데 자국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지? 잘 나가는 게 뭐죠? 우리 자동차 현대차에서 만드는 거. 제네시스? 제네시스. G90. 그거를 우리나라보다 딴 나라가 더 산다. 프랑스가. 그거 쉽지 않잖아. 그만큼 그 람보르기니나 하이엔드 쪽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더 드릴까? 이거하고 말은 안 들어요? 그럼 이거 볼까요? 포르쉐. 또 다른 자동차죠. 포르쉐. 포르쉐가 중국에서는 엄청 판매가 작년에 급감했답니다. 무려 28%나 줄어들었어요. 그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포르쉐가 한 2% 판매가 줄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올라왔어요. 샤오미가 무려 13만 대 팔렸는데 얘네가 그 포르쉐 타이칸인가? 그거를 비슷하게 만든 성능은 비슷한 가격은 뭐 50%밖에 안 되는 제품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MU7인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SN7인가 무슨 7이죠. 그게 하면서 얘네가 쫓겨난 꼴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포르쉐도 엄청 잘 팔린다 합니다. 그 바람에 포르쉐는 주문하면은 대기가 2년 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많이 팔려갖고 하루에 90대 정도의 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성수동에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11층짜리 4천 몇 평짜리. 이거 말씀드리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장 서학만 말고 그렇죠? 예. 이쪽으로 한국에 좀 오면은 그래도 조금 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동차만 타지 마시고 여기 좀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것도 많은데 가처분 소득에서 차에 투자하는 비용의 비율로 대비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완전 탑티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E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S 클래스가 뭐 중국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나라, 포르쉐가 많이 팔리는 나라. 그러니까 차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 그리고 맞아요. 명품도 마찬가지고. 명품도 우리나라 사이즈에 저렇게 명품 많이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뭐 회장도 오고 아들내미도 오고 다 여기서 장사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조금 스프레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저런 사람들이 저거를 안 하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세요. 하차감이란 단어가 있는 나라. 차에 미친 나라. 제가 또 자동차 유튜버였잖아요. 네, 그러셨죠. 맞아요. 1년 동안. 알겠습니다. 자, 저 같은 이제 뭐 뚜벅이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뚜벅뚜벅 걸을 때는 역시 라코트가 되죠. 워킹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워킹 하면 좋지. 근데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 신발이 발까지 나. 근데 제가 오늘 추리닝입니다. 앞에 나가서야지.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리닝이라. 영롱하네요 벌써. 멘트 좀 해주세요. 멘트? 와. 나오긴 나오네. 이거 뭐 락포트 남성 구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79,000원 맞아요? 와, 이거 뭐 사이즈별 한정 수량.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게 블랙이죠, 블랙. 네, 브라운도 여기 뒤에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볼이 핵심인 것 같아요. 발볼 때문에 큰 사이즈를 억지로 사지 마세요. 이거 발볼 사이즈 때문에 저는 하나 큰 거 신거든요. 그리고 소가죽과 양가죽으로 겉바가 다른 아주 부드럽고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웃솔을 적용해서 접지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저는 구두 신으면 항상 이제 구두가 떨어져 나가서 구두방에서 좀 수선을 많이 하는데 되게 좋다고 합니다. 발 피로도를 줄여준다라고 해서 구두에 만약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좀 한 2시간 걸으면 발목 아파갖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착용 시간이 좀 길다라고 해요.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텐디 구두도 유명한데 텐디는 시계로 왔고요. 락포트 편하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퐁신퐁신했습니다. 좀 신어보시면 하지 않을까. 뭐 모델이 좋으니까 뭐 신발이 그냥 뭐 이태리의 엄청난 훈난 이건 뭐 사이즈도 좋고 모델이 너무 좋으니까 이야, 잘 어울린다. 기가 막히네요. 볼이 확실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댄디스러운 이 느낌, 추리닝도 댄디로 만드는 이 느낌, 기가 막힙니다. 저는 몇 년 씻겠다, 몇 년. 몇 년 신을 것 같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사세요. 사세요.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추리닝 입은 거를 보여드리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락포트. 사이즈는 제가 280 정 사이즈 신는데 280 그대로예요. 그래서 딱 맞습니다. 딱 좋아요. 발볼도 넓어가지고 편하고 무엇보다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우리 뭐 아버지들이나 남편이나 혹은 뭐 이제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아들이나 혹은 뭐 결혼식이나 이런 이벤트 때 필요한 그런 구두 싸게, 진짜 싸게 나왔어요. 14만 원짜리를 저희가 반값에 드리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은 오늘 좀 금요일이라서 약간 소강 상태. 그 정도.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코스닥이 0.6 플러스. 노실 분들은 코스닥에서 약간 파도를 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대중 없으니까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조심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금요일 그동안 올라왔던 거 좀 즐기고 여유롭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마감 때에는 이제 도망갈지 말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3시 20분에 돌아와서는 또 유쾌하게 재밌게 저희와 함께 마감 방송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